텍사스 힐 컨트리의 어느 목장. 새벽 안개가 걷히며 드러난 처참한 광경에 목장주의 한숨만 깊어갔습니다. 또다시 4마리의 양이 코요테 습격으로 목숨을 잃었고 올해만 40마리가 희생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 작은 시골 목장에서 시작된 혁신이 미국 축산업의 새 역사를 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확인해 보시죠. 2023년 초여름, 텍사스 힐 컨트리의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USDA 보고서에 따르면 텍사스 중부 지역의 코요테 피해가 연간 2,900마리를 기록하며 최악의 상태였고, 그 중에서도 우리 카운티가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우리 목장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800마리 규모의 목장에서 올해 들어서만 40마리의 양을 잃었고, 피해액은 매달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더 이상의 보상이 어렵다는 통보를 해왔고, 이대로라면 연말까지 $50,000 이상의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15년간 목장을 지켜온 셰퍼드 맥스는 이제 너무 늙어버렸습니다. 밤중에 코요테 습격에 더 이상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고, 새로 도입한 보더콜리들은 양떼를 모는 데는 능했지만 포식자를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오스틴의 가축 농가 컨퍼런스에서 텍사스 어앤드엠 수의대의 김민수 교수를 만난 것은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한국의 천연기념물 진돗개를 제안했습니다. 특히 3개월령의 어린 강아지부터 훈련을 시작하면 목장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제안이었지만 자료들은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진돗개는 충성심이 강하고 영역 수호 본능이 뛰어났습니다. 특히 어릴 때부터 한 주인에게 길들여진 진돗개는 평생 그 가족과 영역을 지킨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비용 면에서도 이점이 있었습니다. 어린 강아지의 도입 비용은 성견의 절반 수준이었고, 직접 훈련시키면 전문 훈련사 비용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시간은 더 걸리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나은 투자가 될 것 같았습니다. 5월의 마지막 주, 저는 3개월이 채 안 된 진돗개 태산을 데려오기로 결정했습니다. 김 교수는 한국의 우수 혈통 진돗개 브리더를 소개해 주었고, 2주 후면 태산이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 작은 강아지가 우리 목장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태산이 도착한 날은 텍사스의 전형적인 6월 아침이었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먼지가 있는 목장에 아직 서툴게 걷는 하얀 강아지가 첫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800에이커의 드넓은 목초지를 마주한 태산의 까만 눈동자에는 호기심과 경계심이 동시에 맴돌았습니다. 처음 며칠은 태산과 신뢰관계를 쌓는 데 집중했습니다. 양들과 직접 대면하기 전에 목장 곳곳을 함께 걸으며 지형을 익히게 했습니다. 놀라웠던 건 태산의 관찰력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임에도 코를 들어 바람의 방향을 확인하고 지형의 높낮이를 파악하는 모습은 마치 오래된 목장견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해 뜨기 전 태산은 제가 일어나기도 전에 먼저 깨어나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곤 했습니다. 함께 아침 순찰을 도는 것이 일과가 되었고, 이 시간이 우리의 유대를 더욱 돈독하게 만들었습니다. 때로는 제 발걸음을 멈추고 특정 방향을 주시하는 태산의 모습에서 타고난 수호자의 기질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훈련은 자연스럽게 진행되었습니다. 진돗개의 특성상 강압적인 훈련은 피했고, 대신 목장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했습니다. 양들과의 첫 만남도 신중하게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거리를 두고 관찰하게 하다가 점차 양떼 가까이에서 시간을 보내게 했죠. 태산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양들의 행동 패턴을 파악해갔습니다. 한 달이 지날 무렵 태산의 독특한 성향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목장견들이 양떼를 몰 때면 지저대며 뛰어다녔지만 태산은 달랐습니다. 그저 조용히 특정 위치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양떼의 이동 방향을 자연스럽게 유도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동안 축적된 한국 목양견의 본능이 깨어난 듯 했습니다. 밤에는 항상 제 방 앞을 지켰고,
낮에는 양떼 근처를 맴돌았습니다. 특히 어린 양들에 대한 태산의 태도는 남달랐습니다. 갓 태어난 양들이 있는 곳은 더욱 자주 순찰했고 어미 양과 떨어진 새끼 양을 발견하면 즉시 제게 알리는 법도 터득했습니다. 4개월이 지난 어느 날 태산의 행동에 특별한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안절부절 못하더니 서쪽 목초지 쪽을 계속해서 주시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긴장 신호로 여겼지만 곧 그것이 우리 목장의 첫 번째 시험대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 멀리 코요테 무리의 그림자가 보이기 시작했고 태산은 이미 그들의 존재를 감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쪽 목초지에서 처음 코요테와 마주한 그날은 태산의 진가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7개월이 된 태산은 더 이상 어린 강아지가 아니었습니다. 석양이 물들기 시작한 하늘 아래 2마리의 코요테가 양떼를 노리고 있었고 태산의 근육은 팽팽하게 긴장해 있었습니다. 놀라웠던 것은 태산의 전략이었습니다. 다른 목장견들처럼 무작정 지저대거나 달려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침착하게 양떼를 언덕 위쪽으로 유도하면서 동시에 자신은 코요테들의 주요 접근 경로를 차단했습니다. 이는 분명 계획된 행동이었습니다. 고지대에서는 코요테들이 양떼를 흩어놓기 어렵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 2달 동안 태산의 성장은 눈부셨습니다. 매일 새벽 목초지의 가장 높은 곳에서 영역을 확인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양떼의 위치에 따라 자신의 순찰 경로를 조정했습니다. 특히 날씨 변화를 감지하는 능력은 믿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폭풍이 오기 몇 시간 전부터 양떼를 안전한 곳으로 유도했고 실제로 일기예보보다 더 정확한 예측을 보여주었습니다. 태산은 800에이커의 목장을 3구역으로 나눠 관리했습니다. 아침에는 동쪽 구역의 높은 초지로 양떼를 이동시키고 햇볕이 강한 낮에는 중앙구역의 그늘진 곳으로 저녁에는 서쪽 저지대의 물가로 이동시키는 규칙적인 패턴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양들의 생체 리듬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양들의 건강 상태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가장 극적인 변화는 다른 목장견들과의 관계였습니다. 처음에는 무시당하던 태산이었지만 이제는 늙은 셰퍼드조차 태산의 판단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코요테의 위협이 있을 때면 보더콜리들은 자연스럽게 태산의 지시를 따랐고 이는 마치 작은 군대의 지휘관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목장의 손실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태산이 온 지 6개월 만에 코요테로 인한 피해는 이전의 30%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USDA 조사관이 방문했을 때는 이례적인 성과라며 별도의 보고서까지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9개월이 된 태산에게 진정한 시험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텍사스의 혹독한 겨울이 시작되면서 먹이가 부족해진 코요테 무리들이 더욱 대담해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태산은 단순한 경계를 넘어 실제 전투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2024년 1월 텍사스 역사상 가장 추운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혹한과 폭설로 야생동물들의 먹이가 부족해지면서 코요테들의 습격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인근 목장들은 한 달 새 20마리가 넘는 양을 잃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태산은 이미 위험을 예견한 듯 했습니다. 10개월이 된 그의 몸은 완벽하게 성장해 있었고 영역 수호에 대한 본능도 절정에 달해 있었습니다. 매일 밤 달빛 아래에서 목장 전체를 순찰했고 특히 코요테들이 자주 출몰하는 서쪽 경계선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1월 말의 어느 밤, 마침내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폭설이 내리는 깊은 밤, 3마리의 코요테가 목장을 공격했습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조직적인 공격이었습니다. 2마리가 양떼를 교란시키는 사이, 1마리가 뒤에서 접근하는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산은 이미 이들의 전술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양떼를 둥근 형태로 모아 상호 방어가 가능하도록 만들었고 자신은 높은 곳에서 전체 상황을 주시했습니다. 코요테들이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순식간에 찾아왔습니다. 가장 큰 코요테가 양떼를 향해 돌진했을 때 태사는 마치 하얀 번개처럼 그들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정면 대결을 피하고 지형을 이용해 코요테들의 대형을 흐트러뜨리는 전략은 명백한 계산이었습니다. 30분간의 대치 끝에 코요테들은 물러났습니다. 단 한 마리의 양도 잃지 않았고 이는 목장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후였습니다. 태산이 지킨 이 목장의 평화는 단순한 승리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코요테들은 더 이상 우리 목장을 쉬운 표적으로 보지 않게 되었고 2월이 되어서는 아예 출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인근 목장주들이 견학을 오기 시작했고 텍사스 어앤드엠 대학의 연구진도 태산의 행동 패턴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특히 주목한 것은 태산의 방어 전략이었습니다. 힘으로 대항하는 대신 지형과 기상 조건을 활용하는 지능적인 방식은 기존의 목장견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봄이 오고 우리 목장의 통계는 놀라운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피해 손실률 85% 감소, 양들의 건강 상태 40% 개선, 목초지 활용 효율 50% 향상. 이는 단순한 수치를 넘어 진돗개가 만들어낸 새로운 목장 관리 시스템의 결과였습니다. 태산은 이제 텍사스에서 가장 유명한 목장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이런 명성이 중요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여전히 매일 새벽 제일 먼저 일어나 목장을 살피고 양떼를 보호하는 그의 일상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의 검은 눈동자에는 언제나 한결같은 책임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2024년 봄, 우리의 이야기는 텍사스에서 더욱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커뮤니티의 취재진이 태산의 하루를 담기 위해 목장을 찾았고 그들은 진돗개의 놀라운 지능과 헌신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아시아의 생소한 개였던 진돗개는 이제 미국 목장의 새로운 희망으로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태산이 만들어낸 혁신적인 목장 관리 방식이었습니다. 더 이상 트럭이나 쇠파이프로 양떼를 통제할 필요가 없어졌고 인건비는 40% 가까이 절감되었습니다. 양들의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질병 발생률도 크게 감소했고 새끼 양의 생존율은 25% 향상되었습니다. 텍사스 어앤드엠 대학의 연구 결과는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태산의 목장 관리 방식을 분석한 결과 그의 행동 패턴에는 명확한 과학적 근거가 있었습니다. 목초지 순환 계획, 포식자 방어 전략, 양떼 스트레스 관리 등 모든 것이 자연의 법칙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우리 목장의 성공 사례는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5월에는 텍사스 축산업협회가 주관한 세미나에서 진돗개 도입 프로그램이 공식 발표되었고 10개의 대형 목장이 시범 사업에 참여를 결정했습니다. 한국 진돗개 보존협회와의 협력도 시작되어 우수한 혈통의 진돗개들이 체계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는 우리 목장에도 계속되었습니다. 태산은 이제 2마리의 어린 진돗개를 훈련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웠던 것은 그가 보여준 리더십이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축적된 지혜를 전수하듯 어린 진돗개들에게 목장의 모든 것을 가르쳤습니다. 지형 파악부터 날씨 예측, 포식자 대응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가을이 되자 우리 목장은 전국 최고의 양모 품질을 인정받았습니다. 스트레스 없이 자란 양들의 양모는 특별한 광택과 부드러움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시장에서 30% 높은 가격에 거래되었습니다. 진돗개가 가져온 변화는 단순한 보호를 넘어 목장 전체의 가치를 높인 것입니다. 지금도 이른 새벽 태산은 변함없이 그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800에이커의 드넓은 목장을 묵묵히 지키는 그의 모습에서 우리는 진정한 충성심과 책임감이 무엇인지를 배웁니다. 그는 더 이상 단순한 목장견이 아닌 텍사스 목장의 새로운 전통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천년 전통이 미국 현대 축산업의 혁신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이제 진돗개는 단순한 개 품종의 이름을 넘어 헌신과 지혜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태산이 열어준 이 새로운 길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미국 축산업의 미래를 밝혀줄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또 구독자님들의 댓글은 사연자님들에게 엄청난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